이민준의 방은 낡았지만 그의 세계였다. 좁은 공간 안에는 좋게 5대는 되어 보이는 모니터들이 거미줄처럼 얽힌 케이블과 함께 푸른 빛을 내뿜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전공 서적과 코딩 관련 책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고, 켜켜이 먼지가 앉은 키보드는 민준의 끊임없는 탐구를 말해주는 듯했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낡은 다세대 주택의 반지하방, 햇살 한 줌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그곳에서 22살의 이민준은 자신만의 우주를 구축하고 있었다. 그는 선천적으로 비범한 두뇌를 타고났지만 겉으로는 누구보다 평범하고 조용한 청년이었다. 튀는 것을 싫어하고 불필요한 시선을 피했다. 학교에서도 그는 늘 맨 뒤쪽에 앉아 조용히 강의를 들었고, 팀 프로젝트에서 혼자 모든 코드를 짜고도 공로를 내세우지 않았다. 그의 삶은 오직 컴퓨터 화면 속 코드와 복잡한 알고리즘을 푸는데 집중되어 있었다. 그에게 코딩은 단순한 학업이 아니라 현실의 고통과 불안을 잊게 해주는 유일한 도피처이자 세상과 소통하는 언어였다. 민준의 삶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아버지 이재민이었다. 재민은 한평생을 건설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해온 성실한 가장이었다. 흙먼지 묻은 작업복과 거칠어진 손은 재민의 삶을 대변했다. 그는 젊은 시절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민준을 키웠다. 아들에 대한 그의 사랑은 세상 어떤 아버지보다 깊고 헌신적이었다. 민준은 그런 아버지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 화곡동의 작은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다. 늦은 밤 점포의 형광등 불빛 아래서 삼각김밥과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그는 자신의 미래를 꿈꾸곤 했다. 밤 10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길. 화곡동 재래시장은 이미 파장 분위기였지만 희미한 불빛 아래 흥정하는 상인들의 목소리와 사람들의 잔향이 남아있었다. 민준은 이어폰을 꽂고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다. 그때였다. 저만치 앞에서 허둥지둥 무언가를 찾는 할머니의 모습이 민준의 눈에 들어왔다. 박스 몇 개를 쌓아놓은 노점 좌판 옆에 쪼그려 앉아 바닥을 더듬는 할머니의 얼굴에는 초조함이 역력했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민준은 망설임 없이 다가가 물었다. 할머니는 잔뜩 상기된 얼굴로 민준을 올려다보았다. 아이고, 총각, 내가 글쎄 지갑을 잃어버린 것 같아. 방금 전까지 있었는데 어디에 둔 건지 기억이 통...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감이 배어 있었다. 민준은 할머니 옆에 쪼그려 앉아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다. 주머니가 불룩한 겨울 외투, 낡은 장바구니, 그리고 바닥에 놓인 구겨진 박스. 그는 할머니가 앉았던 좌판 아래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곧 낡은 박스 틈새에 끼어있는 얇은 지갑을 발견했다. 할머니, 여기 있어요. 민준이 지갑을 주워 건네자 할머니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아이고, 내 지갑 이걸 못 찾아서 내가 아주... 정말 고마워, 총각. 아이고,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할머니는 민준의 손을 잡고 연신 고맙다고 인사했다. 민준은 그저 희미하게 웃으며 다행입니다.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할머니라고 답했다. 할머니는 이 재래시장 한편에서 작은 헌책방을 운영하고 있었다. 민준이 가끔 들러서 낡은 컴퓨터 서적을 뒤적이던 그곳이었다. 그는 할머니의 손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온기에 마음 한편이 훈훈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 작은 선행은 민준의 일상 속에 잔잔한 위로를 가져다 주었다. 그는 타인의 작은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청년이었다. 이 순간은 그가 얼마나 선량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Save the Cat 순간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민준은 씻고 나와 자신의 작업실 겸 침실로 들어섰다.
늦은 밤이었지만 그의 눈은 초롱초롱 빛났다. 그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둔 낡은 USB 메모리를 꺼냈다. 검은색의 투박한 USB.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저장 장치였지만 그 안에는 민준의 과거가 봉인되어 있었다. 고스트. 한때 대한민국 사이버 보안 업계와 블랙 해커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회자되던 이름이었다. 고스트는 누구도 침투할 수 없는 시스템에 침입하고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는 그림자 같은 존재였다. 그는 주로 해킹을 통해 사회의 부조리와 부패를 고발하거나 피해자들을 돕는 화이트 해커로 활동했다. 하지만 몇 년 전 그는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홀연히 사라졌다. 그를 아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의 갑작스러운 은퇴에 대해 궁금해할 뿐이었다. 그의 은퇴는 단순히 지친 것이 아니었다. 당시 그는 어떤 거대한 조직의 불법 행위를 파헤치던 중 자신의 활동이 가족에게까지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특히 그의 아버지와 연관된 위협을 감지한 후 그는 사랑하는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 고스트라는 이름과 함께 자신의 모든 흔적을 지웠다. 그의 손목에는 낡은 은색 팔찌가 채워져 있었다. 한쪽 끝이 날카로운 번개 모양으로 새겨진 팔찌였다. 이 팔찌는 과거 고스트로 활동할 때 그가 직접 디자인한 것이었다. 번개는 그의 빠르고 강력한 해킹 능력을 상징했고 은색은 익명의 그림자 같은 존재를 의미했다. 팔찌의 금속 부분에는 작게 패인 흠집이 몇 군데 있었는데 그것들은 그가 과거 겪었던 치열한 디지털 전쟁의 흔적과 같았다. 민주는 가끔 이 팔찌를 물끄러미 바라보곤 했다.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는 과거의 영광과 동시에 그로 인해 감내하야 했던 고독과 부담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USB를 컴퓨터에 꽂고 암호화된 폴더를 열었다. 그 안에는 고스트 시절 그가 수집했던 전 세계 사이버 범죄 조직에 대한 방대한 정보, 그리고 그가 개발했던 수많은 해킹 툴들이 잠들어 있었다. 데이터들 사이에는 블랙워터, 블랙워터라는 이름이 여러 번 등장했다. 그는 당시 이 조직을 추적하려 했지만 그들의 거미줄 같은 네트워크와 은밀한 움직임 때문에 결국 실패했었다. 블랙워터는 단순히 돈을 노리는 해커 조직이 아니었다. 그들은 권력과 결탁하여 거대한 프로젝트를 장악하고 불법적인 방식으로 막대한 이익을 취하며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그림자 같은 존재들이었다. 그들의 실체는 베일에 쌓여 있었고 세상에 알려진 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고스트 시절의 민주는 이미 블랙워터의 악행과 그들이 사용하는 기술의 정교함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다. 그들은 주로 다크웹을 통해 활동했으며 특수 제작된 랜섬웨어와 DDoS 공격 도구를 사용하여 목표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데이터를 조작하는 데 능숙했다. 민주는 그들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대한 세력의 지시를 받아 움직이는 하수인일 가능성을 의심했었다. 하지만 당시에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 그는 이 모든 과거를 뒤로하고 평범한 삶을 살기로 다짐했다. 며칠 뒤 평화롭던 민준의 일상은 산산조각 나버렸다. 아버지의 회사인 선우그룹에서 해고 통보가 날아온 것이다. 아버지는 대전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 개발을 담당하던 수석 엔지니어였다. 지난 몇 년간 아버지는 밤낮으로 프로젝트에 매달려 왔다. 민주는 아버지의 등 뒤에서 늘 자랑스러움과 존경심을 느꼈다. 그런 아버지가 무능력과 재산 손실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채 하루아침에 해고되다니. 민주는 이 소식을 듣고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아버지는 해고 통보를 받은 날 저녁, 평소답지 않게 술에 취해 집에 돌아왔다.
그의 얼굴은 피골이 상접했고 눈빛은 초점을 잃었다. 그는 현관문 앞에서 휘청거리며 민준아, 아빠가 이렇게 무능해서 미안하다 라고 중얼거렸다. 민준은 아버지의 어깨를 붙들고 방으로 부축했다. 아버지는 침대에 쓰러지듯 눕더니 이내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민준은 아버지의 거칠어진 손을 바라보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느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아버지에게 이런 모욕을 안기다니.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고열에 시달리며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민준은 서둘러 아버지를 강서구 명진 종합병원 응급실로 옮겼다. 의사는 과도한 스트레스와 피로 누적으로 인한 급성 위염이라고 진단했다. 병실 침대에 누워 힘없이 숨쉬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민준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다. 그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밤새도록 병실을 지켰다. 아빠, 괜찮으세요? 어디 아픈 데는 없으세요? 민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아버지는 간신히 눈을 뜨고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깊은 절망감이 서려 있었다. 민준아,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했어. 아빠, 뭐가 미안하다는 거예요? 아빠 잘못 아니에요. 아빠는 최선을 다했어요. 민준은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다. 그때 이재민의 휴대전화로 한 통의 문자가 도착했다. 발신자는 국제사기예방센터라고 되어 있었다. 민준은 아무 생각 없이 문자를 열었다. 그 내용은 아버지가 거액의 투자 사기를 당했다는 것이었다. 문제는 아버지의 계좌에서 수억 원이 해외 계좌로 송금되었다는 내용과 함께 회수 불가능하다는 통보가 담겨 있었다. 민준은 눈앞이 캄캄해졌다. 아버지가 선우그룹 대전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 투자하기 위해 마련한 돈이었다. 그는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자신들이 금수저 부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며 행복해했다. 아버지는 그동안 가족을 위해 한 푼 두 푼 모아온 전 재산을 투자했고 심지어 노후를 위해 마련해둔 퇴직금까지 끌어모았었다. 게다가 이 돈은 일부는 대출까지 받은 돈이었다. 이재민은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는 김철우 회장의 감언이설에 속아 이 모든 돈을 투자했던 것이다. 민준은 아버지가 사기를 당한 경위를 알아내려 애썼다. 그는 아버지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살펴보았다. 해외 투자 회사라고 속인 피싱 사이트, 그리고 수상한 링크들이 발견되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너무나 교묘하게 위장되어 있었다. 일반인이 보기에는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완벽한 사기였다. 이건 그냥 사기가 아니야. 민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는 아버지의 컴퓨터에서 이상한 파일 하나를 발견했다. 파일명은 평범한 문서 파일이었지만 그 안에는 고도로 암호화된 작은 프로그램이 숨겨져 있었다. 그는 이 프로그램이 단순한 해킹 툴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아버지를 노린 듯한 흔적이었다. 이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라는 확신이 들었다. 민준은 곧바로 변호사를 찾아갔다. 하지만 변호사는 냉담했다. 이재민 씨의 해고는 회사 내부 규정에 따른 것이고 투자 손실은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것입니다. 증거도 불충분하고 선우그룹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변호사는 김철우 회장의 막강한 권력과 선우그룹의 법률팀 규모를 언급하며 사실상 소송을 포기하라고 종용했다. 민준은 무력감을 느꼈다. 평범한 방법으로는 이 거대한 벽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둠이 내린 병실에서 민준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맹세했다. 아빠, 제가 아빠 명예를 반드시 되찾아 드릴게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꾸민 놈들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예요.
그의 눈은 분노와 결의로 불타올랐다. 그는 더 이상 평범한 삶을 살 수 없었다. 그의 내면에 잠자고 있던 고스트가 마침내 각성하는 순간이었다. 그의 손목에 채워진 낡은 시계에 깨진 유리가 희미하게 빛났다. 그는 자신의 비밀 공간으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다. 오랫동안 봉인해 두었던 고스트의 도구들을 다시 꺼내 들었다. 낡은 USB 메모리를 컴퓨터에 꽂고 암호화된 폴더를 열었다. 그의 눈은 이미 과거의 그림자를 완전히 지워내고 새로운 목표를 향해 빛나고 있었다. 그는 이제 복수를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 아버지의 명예와 빼앗긴 재산을 되찾기 위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꾸민 거대한 악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한 그의 싸움이 지금 막 시작된 것이었다. 이민준의 방은 다시 잠자던 거인의 심장부처럼 고동치기 시작했다. 낡은 모니터 화면에는 과거 고스트 시절 그가 사용했던 해킹 툴들이 익숙한 명령어들과 함께 푸른 빛으로 떠올랐다. 그의 손은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다. 망설임도 두려움도 없었다. 오직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그들에게 고통을 준 자들에게 복수하겠다는 강렬한 의지만이 그를 지배했다. 그의 첫 목표는 선우그룹 내부 시스템이었다. 민주는 아버지 이재민의 해고 통보서와 관련된 모든 디지털 흔적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메일 서버, 인사기록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내부 결제 시스템까지 깊숙이 파고들었다. 선우그룹의 보안 시스템은 겉보기에는 견고했지만 민준의 눈에는 낡은 자물쇠에 불과했다. 그는 시스템의 허점을 파고들어 마치 자신의 집처럼 자유롭게 드나들었다. 민준은 아버지의 해고 통보서가 단순한 서류가 아님을 직감했다. 그는 관련 데이터를 엮고 서버 로그를 분석하며 숨겨진 파일들을 찾아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했다. 아버지의 해고는 김철우 회장의 단독 결정이 아니었다. 해고 통보서가 발행되기 전 김철우 회장과 선우그룹의 핵심 임원들이 주고받은 암호화된 메시지들이 발견되었다. 그 메시지들 속에는 이재민이라는 이름과 함께 프로젝트 방해, 배제와 같은 단어들이 반복적으로 언급되어 있었다. 이는 아버지의 해고가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음모의 일부임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민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멈췄다. 분노가 그의 턱을 팽팽하게 죄어왔다. 그의 아버지가 무능해서가 아니었다. 아버지가 진행하던 대전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의 어떤 부분이 김철우 회장의 불법적인 계획에 방해가 되었고 그 때문에 제거되었다는 것이 분명했다. 민주는 이제 아버지의 해고가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닌 더 큰 그림의 일부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선우그룹의 재무 시스템까지 파고들어 김철우 회장의 비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복잡하게 얽힌 계좌들과 위장 회사들, 그리고 해외 송금 기록들이 그의 눈앞에 펼쳐졌다. 민주는 이 모든 금융거래 뒤에 숨겨진 불법적인 네트워크의 존재를 직감했다. 그는 마치 디지털 탐정이 된 것처럼 작은 단서 하나도 놓치지 않고 퍼즐 조각을 맞춰 나갔다. 그의 목표는 단순히 증거를 찾는 것을 넘어 김철우 회장의 모든 범죄 행위를 낱낱이 파헤치는 것이었다. 며칠 밤낮으로 조사에 몰두하던 민주는 우연히 김철우 회장의 개인 메신저 서버에 접근하게 되었다. 그는 그곳에서 김철우 회장과 한 사람 사이에 오간 비밀스러운 대화를 발견했다. 대화 내용은 암호화되어 있었지만 민주는 고스트 시절의 경험을 살려 어렵지 않게 암호를 해독했다. 대화 속 상대방의 이름은 오버로드 오버로드. 대화 내용에는 블랙워터 블랙워터라는 이름이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김철우 회장은 오버로드에게 대전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와 관련된 특정 정보를 요구하고 있었고 오버로드는 그 대가로 막대한 금액을 요구하고 있었다.
민준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블랙워터, 그가 과거에 추적하다가 놓쳤던 바로 그 국제 해커 조직이었다. 그들이 김철우 회장과 손을 잡고 있었다니. 이것은 단순한 회사 내부의 비리 수준을 넘어선 거대한 범죄였다. 민주는 블랙워터의 실체가 단순한 해커 집단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들은 특정 권력과 결탁하여 이익을 취하고 사회 시스템을 교란하는 그림자 같은 존재들이었다. 그들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지만 민주는 직감적으로 그들이 다전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노리고 있음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가기 위해 서둘러 집을 나섰다. 어제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 때문에 밤새 잠을 설쳤지만 그의 눈은 오히려 또렷했다. 편의점 계산대에서 익숙한 얼굴을 마주했다. 바로 선우그룹 김철우 회장의 아들 김현우였다. 김현우는 늘 그랬듯이 최신형 외제차를 몰고 편의점 앞에 도착했다. 비싼 옷차림에 오만한 표정은 여전했다. 그는 친구들과 함께 편의점 안으로 들어오며 민준을 힐끗 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어이, 이민준, 아직도 이런 데서 알바나 하고 있냐네. 아버지 때문에 우리 회사 망하게 생겼어. 너희 아빠 무능한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 김현우는 민준을 비웃으며 말했다. 그의 친구들도 낄낄거리며 웃었다. 민준은 아무 말 없이 그들을 응시했다. 그의 눈빛에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지만 겉으로는 아무런 감정 변화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계산대에 놓인 현우의 카드를 받았다. 그때 현우의 휴대전화에서 알림음이 울렸다. 그는 무심코 휴대전화를 계산대 위에 올려놓았다. 민준의 눈에 휴대전화 화면 속 내부 시스템 접근 불가라는 문구가 스치듯 들어왔다. 그리고 그 아래 알 수 없는 오류 코드들이 깜빡였다. 민준의 눈은 순간적으로 빛났다. 그는 현우의 휴대전화 화면을 자세히 보지 않아도 그 오류 코드가 선우그룹 내부 시스템에서 발생한 보안 경고 메시지임을 직감했다. 그것은 그가 어젯밤 침투했던 시스템에서 발생한 오류였다. 김현우가 설마. 민준은 의아했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묘한 기시감이 스쳐 지나갔다. 김현우는 선우그룹의 IT 보안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지만 그의 능력은 형편없다는 것을 민준은 이미 알고 있었다. 현우가 카드를 긁는 순간 그의 친구 중 한 명이 갑자기 야, 우리 폰 배터리 없는데 보조 배터리 좀 빌려줘라 라고 소리쳤다. 현우는 휴대전화를 잡으려다 그만 손에서 놓쳤다. 휴대전화는 바닥에 떨어지면서 액정이 산산조각 났다. 현우는 짜증 섞인 표정으로 휴대전화를 주워 들었다. 젠장 방금 산 건데. 그때였다. 민준의 눈에 현우의 휴대전화 액정이 깨지면서 순간적으로 보인 화면이 들어왔다. 그 화면에는 그가 어젯밤 침투했던 선우그룹의 내부 시스템 제어판이 떠 있었다. 민준은 놀랐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그는 현우가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선우그룹의 내부 시스템 점검을 지시받았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짐작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파손된 제품은 교환이나 환불이 어렵습니다. 민준은 무표정하게 말하며 현우의 카드를 돌려주었다. 현우는 민준의 겉모습에 다시 한번 비웃음을 날렸다. 하여간 너처럼 재수 없는 놈은 처음 본다. 내 아버지가 회사 망치더니 너까지 내 폰을 망쳐놓네. 현우는 민준의 능력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깔보며 편의점을 나섰다. 민준은 현우가 편의점을 나서는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김현우는 자신이 우연히 보안팀에 배치된 것이 얼마나 큰 실수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민준은 현우가 자신의 손안에 들어왔음을 직감했다.
퇴근 후 민주는 곧바로 집으로 향했다. 그는 김현우의 휴대전화가 깨지는 순간 보았던 오류 코드를 기억해냈다. 그것은 선우그룹의 핵심 서버 중 하나인 데이터 아카이브 서버의 접근 오류 코드였다. 그 서버는 민준이 어제 침투하여 김철우 회장의 비자금 관련 자료를 복사했던 곳이었다. 김현우가 그 서버에 접근하려다 실패했다는 것은 민준이 시스템에 심어놓은 흔적 지우개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했다. 동시에 민준은 김현우가 선우그룹 내부에서 자신의 흔적을 지우는데 무의식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김현우는 민준의 존재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마치 허수아비처럼 그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즉시 노트북을 켜고 선우그룹의 보안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했다. 예상대로 김현우는 어설프게 시스템에 접근하려다가 몇 번의 오류를 발생시켰고 그 과정에서 민준이 심어놓은 백도웨어에 아무런 의심 없이 접근하고 있었다. 민준은 백도어를 통해 김현우의 컴퓨터에 원격으로 접속했다. 김현우는 자신의 아버지가 지시한 블랙워터 관련 파일을 찾기 위해 선우그룹 내부 시스템을 뒤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찾는 파일은 민준이 이미 빼돌린 상태였다. 김현우의 컴퓨터 화면에는 김철우 회장과 블랙워터의 오버로드가 주고받은 암호화된 메시지들이 떠 있었다. 김현우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그저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불법적인 파일을 찾아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을 뿐이었다. 민준은 김현우의 컴퓨터 화면을 통해 이 모든 대화 내용과 파일들을 실시간으로 지켜보았다. 그리고 김철우 회장이 블랙워터와 은밀히 공모하여 대전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파악했다. 민준은 김현우의 컴퓨터에 악성 코드를 심지 않았다. 대신 그는 김현우의 컴퓨터에 미행자 섀도우 팔로워 라는 이름의 감시 프로그램을 설치했다. 이 프로그램은 김현우가 접근하는 모든 데이터, 그가 주고받는 메시지, 그리고 그의 모든 네트워크 활동을 실시간으로 민준에게 전송했다. 김현우는 자신이 민준의 손바닥 안에서 놀아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민준은 이제 김현우를 통해 선우그룹과 블랙워터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는 이현준 경위가 그에게 보낸 메시지들을 읽고 경위의 존재를 인지했다. 이현준 경위는 선우그룹의 불법적인 자금 흐름을 주시하고 있었지만 아직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민준은 이현준 경위를 자신의 말로 활용할 계획을 세웠다. 민준은 노트북을 끄고 침대에 누웠다. 그의 마음은 차분했지만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아버지를 짓밟은 자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모든 부패와 악행을 세상에 폭로할 것이다. 그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 싸움의 끝에는 아버지의 명예회복과 함께 그가 잊고 살았던 고스트로서의 진정한 정체성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손목에 채워진 낡은 시계에 깨진 유리가 희미하게 빛났다. 그것은 그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했다. 이민준의 방은 이제 단순한 작업실이 아니라 거대한 정보전쟁의 사령부가 되어 있었다. 6대의 모니터에는 선우그룹의 내부망, 김철우 회장의 비자금 흐름, 그리고 블랙워터의 암호화된 통신 기록들이 실시간으로 깜빡였다. 민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쉴 새 없이 움직였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웠다. 그는 미행자 프로그램을 통해 김현우의 모든 움직임을 추적하고 있었다. 김현우는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블랙워터와 관련된 파일을 찾기 위해 선우그룹 내부 서버를 뒤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무능력을 감추기 위해 밤늦게까지 야근을 자처하며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김현우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아버지가 왜 이렇게 국제 해커 조직에 집착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아버지의 불호령이 두려워 억지로 관련 정보를 찾고 있었다. 그는 민준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민준이 심어놓은 미행자 프로그램이 수집한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민준에게 전송하고 있었다. 젠장, 도대체 이 파일은 어디 있는 거야? 김현우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는 선우그룹의 복잡한 서버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곳만 뒤지고 있었다. 민준은 김현우의 화면을 보며 실소를 터뜨렸다. 저렇게 무능력한데 어떻게 IT 보안 팀장을 맡고 있는 거지? 민준은 김현우가 헤매는 것을 보며 피식 웃었지만 이내 자신의 계획을 떠올렸다. 김현우의 무능력은 오히려 민준에게 기회가 될 터였다. 민준은 김현우의 컴퓨터에 원격으로 접속하여 그가 접근해야 할 정확한 파일 경로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더미 파일을 생성했다. 김현우는 이 더미 파일을 발견하고 드디어 찾았다 라고 생각하며 민준이 의도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민준은 김현우의 컴퓨터에 블랙워터의 더미 연락처 파일을 슬쩍 넣어두었다. 이 연락처는 실제 블랙워터의 핵심 인물인 박영수의 오래된 연락처였다. 박영수는 블랙워터의 주요 자금 세탁책이자 김철우 회장의 해외 비자금 조성을 돕는 핵심 인물이었다. 민준은 박영수를 통해 김철우 회장과 블랙워터의 연결고리를 밝혀낼 계획이었다. 김현우는 그 더미 연락처를 발견하고는 이국은 아버지가 찾으시던 게 이거였어 라며 기세등등하게 김철우 회장에게 보고했다. 김철우 회장은 김현우가 드디어 쓸모있는 일을 했다며 흡족해했다. 그는 박영수에게 연락하여 블랙워터와의 다음 단계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 모든 과정은 민준의 미행자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간으로 민준에게 전달되었다. 민준은 김철우 회장과 박영수의 통화 내용을 도청하며 그들의 음모를 파악해 나갔다. 통화 내용에서 대전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와 거액의 투자금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언급되었다. 민준은 김철우 회장이 대전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이용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려 하며 블랙워터가 그 자금 세탁과 기술적인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김철우 회장은 대전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을 블랙워터의 기술로 둔갑시켜 투자금을 빼돌릴 계획이었다. 그리고 이 모든 불법 행위의 흔적을 지우고 문제가 발생하면 이재민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할 생각이었다. 민준의 아버지가 해고된 이유가 분명해지는 순간이었다. 민준은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는 박영수의 개인 서버에 침투하여 블랙워터의 자금 세탁 네트워크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수많은 유령 회사, 해외 법인, 그리고 복잡한 암호화폐 거래 기록들이 그의 눈앞에 펼쳐졌다. 이 모든 것은 김철우 회장의 지시 아래 박영수가 심혈을 기울여 구축한 것이었다. 민준은 이 모든 것을 복사하고 백업했다. 이제 그는 김철우 회장의 범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들을 손에 넣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는 단순히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넘어 경찰 사이버 수사대에 익명으로 제보하는 방식을 구상했다. 직접 나서면 고스트의 존재가 드러나게 되고 이는 곧 아버지에게 또 다른 위협이 될 수 있었다. 민준은 미행자 프로그램을 통해 김현우의 컴퓨터에 접속하여 김철우 회장의 비자금 관련 자료와 블랙워터와의 통화 녹음 파일 중 일부를 몰래 넣어두었다. 그리고 김현우가 이 자료들을 발견하게 만들었다. 김현우는 자신이 발견한 자료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아버지 김철우 회장에게 보고했다. 김철우 회장은 박영수에게 즉시 연락하여
이 자료들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박영수는 자신이 직접 구축한 네트워크에서 이런 자료들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에 경악하며 내부 스파이의 존재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고스트의 소행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고스트는 이미 사라진 전설이었다. 박영수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는 김철우 회장에게 회장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서둘러 모든 자료를 삭제하고 박물관에 보관된 대전 스마트시티 관련 원본 문서들을 폐기해야 합니다. 라고 다급하게 말했다. 민주는 이 모든 대화를 도청하며 김철우 회장과 박영수가 대전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의 원본 문서를 폐기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원본 문서에는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 개발 과정과 관련된 중요 정보들이 담겨 있을 터였다. 민주는 이 문서를 입수해야만 아버지의 명예를 완전히 회복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음 날 민주는 김현우의 움직임을 계속 추적했다. 김현우는 아버지의 지시를 받고 선우그룹에서 보관 중이던 대전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관련 서류들을 직접 폐기하기 위해 회사 문서 보관실로 향했다. 민주는 김현우의 노트북을 통해 문서 보관실의 보안 시스템에 접근했다. 보안 시스템은 의외로 허술했다. 민주는 CCTV를 조작하고 잠시 동안 시스템 오류를 일으켜 김현우가 문서들을 들고 나올 수 있도록 유도했다. 김현우는 민준의 의도대로 문서들을 가지고 건물 밖으로 나와 파쇄기로 향했다. 그때 민주는 결정적인 행동을 개시했다. 그는 자신의 고스트 능력을 활용하여 김현우의 스마트폰을 원격 조종했다. 김현우의 스마트폰으로 한 통의 문자가 전송되었다. 발신자는 이현준 경위라고 되어 있었다. 문자 내용은 김현우 씨, 선우그룹의 불법 자금 세탁 및 문서 파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현장에서 발견되는 모든 증거는 압수될 것입니다. 라는 경고였다. 김현우는 문자를 보고 식은땀을 흘렸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그는 자신이 본 문자를 믿을 수 없었다. 설마 내가 불법 자금 세탁에 연루되었다고 아버지가 날 이용한 건가? 김현우는 혼란에 빠졌다. 그때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민준이 조작한 것이었다. 경찰차가 실제로 오는 것은 아니었지만 김현우에게는 심리적인 압박으로 작용했다. 김현우는 극도로 혼란스러워하며 손에 들고 있던 문서 꾸러미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그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다 결국 파쇄기로 향하던 발걸음을 멈추고 문서 꾸러미를 들고 회사 근처의 한 카페로 도망치듯 들어갔다. 그가 민준에게 직접적인 협력자가 되는 첫 순간이었다. 그는 자신이 이 모든 상황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민준이 깔아놓은 판 위에서 춤을 추고 있었다. 카페에 들어간 김현우는 손을 덜덜 떨며 문서 꾸러미를 열었다. 그 안에는 대전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의 모든 개발 과정과 계약 서류, 그리고 이재민이 작성한 핵심 기술 보고서들이 들어있었다. 김현우는 자신이 이토록 중요한 문서들을 파기하려 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경악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아버지 김철우 회장의 음모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동시에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얼마나 악랄한 사람인지 깨닫고 큰 충격을 받았다. 그의 내면에서 갈등이 시작된 것이다. 민주는 카페 CCTV를 통해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김현우의 동공이 흔들리고 그의 얼굴에 혼란과 배신감이 교차하는 것을 보며 민주는 속으로 미소 지었다. 이제 시작이다. 김현우. 민주는 김현우를 단순히 이용하는 것을 넘어 그를 통해 김철우 회장의 모든 비리를 파헤치고 궁극적으로는 그를 회개시켜 자신의 편으로 만들 계획이었다. 민주는 김현우의 노트북에 다시 원격으로 접속하여 그에게 한 통의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냈다.
메시지에는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진실을 밝히고 싶다면 이 문서를 지키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김현우는 노트북 화면에 나타난 메시지를 보고 경악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는 이 메시지가 자신을 감시하는 누군가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처음에는 두려움과 의심으로 가득했지만 메시지 속에 담긴 진실과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라는 문구는 그에게 알 수 없는 용기를 주었다. 그는 자신이 파괴하려던 문서들을 더욱 굳게 움켜쥐었다. 민주는 김현우의 반응을 보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 김현우는 그가 던진 미끼를 물었다. 김현우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직감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 문서들이 자신의 아버지, 김철우 회장의 불법적인 계획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아버지의 무능력한 아들이 아니라 진실을 찾고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그는 두려움 속에서도 용기를 내어 민준의 도움을 받아들였다. 이현준 경위는 사이버 수사대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는 최근 선우그룹 주변에서 감지되는 수상한 디지털 활동과 불법 자금 흐름에 대한 정보들을 취합하고 있었다. 특히 익명으로 들어오는 고스트의 제보들은 그에게 혼란스러웠다. 제보는 너무나 정확하고 상세했으며 일반 해커가 알 수 없는 깊은 내부 정보들을 담고 있었다. 그는 고스트가 선우그룹 내부 시스템에 침투했음을 확신했다. 그러나 고스트의 의도가 무엇인지, 왜 그가 자신에게 정보를 흘리는지 알 수 없었다. 그때 그의 휴대폰으로 알림이 울렸다. 민준이 김현우의 노트북을 통해 보낸 암호화된 메시지였다. 메시지에는 박영수의 존재와 블랙워터의 자금 세탁 네트워크에 대한 간략한 정보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박영수가 현재 해외에 있으며 곧 한국으로 입국할 것이라는 정보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현준 경위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이것은 그가 오랫동안 추적해오던 블랙워터의 핵심 인물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였다. 그는 즉시 팀원들에게 박영수의 입국 정보를 확인하고 체포 준비를 지시했다. 이현준 경위는 고스트가 자신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음을 직감했다. 민주는 자신의 방에서 모니터를 응시했다. 이현준 경위가 박영수를 추적하기 시작했음을 확인했다. 김철우 회장은 이제 민준의 손아귀에 들어왔다. 그가 개발한 미행자 프로그램은 김현우를 통해 김철우 회장의 모든 범죄 행위를 낱낱이 파헤칠 준비를 마쳤다. 민준은 자신의 손목에 채워진 낡은 시계에 깨진 유리를 만졌다. 고통스러운 과거의 흔적이었던 그것은 이제 복수를 위한 그의 결의를 상징하는 강력한 부적이 되었다. 이민준의 방은 이제 새벽에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뜨거운 열기를 내뿜고 있었다. 스크린에는 선우그룹의 내부망 지도가 복잡하게 펼쳐져 있었고 그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쉴 새 없이 움직였다. 미행자 프로그램을 통해 김현우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동시에 박영수를 통해 블랙워터의 깊숙한 곳까지 침투하려는 그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고 있었다. 김현우는 밤늦도록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다. 그의 손에는 민준이 심어놓은 블랙워터의 더미 연락처와 김철우 회장의 비자금 관련 문서들이 들려 있었다. 그는 혼란스러웠다. 아버지가 이런 거대한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지만 증거들은 너무나 명백했다. 내가 뭘 해야 하지? 김현우는 머리를 감싸 쥐었다. 그가 알던 세상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느낌이었다. 그때 민준이 보낸 암호화된 메시지가 그의 노트북 화면에 다시 나타났다. 진실을 밝히고 싶다면 이 문서를 지키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메시지는 김현우에게 일종의 구원이었다. 그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미약한 안도감을 느꼈다. 김현우는 메시지를 보낸 익명의 존재를 두려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존재에게 의지하고 싶어졌다. 그는 용기를 내어 노트북으로 답장을 보냈다. 당신은 누구시죠? 그리고 제가 뭘 해야 하죠? 민주는 김현우의 답장을 보고 미소 지었다. 그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민주는 즉시 김현우에게 다음 지시를 내렸다. 선우그룹 내부에 숨겨진 블랙워터의 핵심 서버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복사하십시오. 그 안에 김철우 회장의 모든 비리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서두르십시오.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민주는 김현우에게 그 서버의 대략적인 위치와 접근 방식을 암시하는 정보를 함께 보냈다. 김현우는 망설였다. 아버지의 비리를 직접 파헤쳐야 한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지만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결심한 듯 노트북을 챙겨들고 선우그룹 본사로 향했다. 밤늦은 시간, 텅 빈 사무실에서 김현우는 민준이 암시한 서버의 위치를 찾아 헤맸다. 그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선우그룹의 숨겨진 서버실을 발견했다. 그곳은 일반 직원들은 접근할 수 없는 철저히 보안된 곳이었다. 민주는 미행자 프로그램을 통해 김현우가 서버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을 확인했다. 민주는 서버실 내부의 보안 카메라를 해킹하여 김현우의 모든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지켜보았다. 김현우는 떨리는 손으로 서버에 접근을 시도했다. 하지만 그의 IT 지식으로는 역부족이었다. 그는 몇 번의 시도 끝에 결국 실패하고 좌절했다. 젠장 역시 무리였어. 김현우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때 그의 노트북 화면에 민준의 메시지가 다시 나타났다. 제 말을 따르십시오. 왼쪽에 있는 녹색 스위치를 누르고 그 옆에 있는 작은 버튼을 3번 누르십시오. 그리고 화면에 나타나는 지시에 따라 키보드를 조작하십시오. 김현우는 놀랐다. 마치 누군가 자신의 옆에서 직접 지시하는 것 같았다. 그는 의심하면서도 메시지에 적힌 대로 행동했다. 놀랍게도 서버는 민준의 지시대로 열렸다. 김현우는 자신의 눈을 비볐다.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구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거지?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지만 한편으로는 익명의 조력자에게 감탄했다. 그는 이제 이 존재가 자신을 돕고 있으며 자신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민준의 지시에 따라 김현우는 서버에 연결된 외부 저장 장치에 데이터를 복사하기 시작했다. 수십 테라바이트에 달하는 방대한 데이터가 김현우의 외부 저장 장치로 옮겨지고 있었다. 그 안에는 김철우 회장과 블랙워터의 모든 불법적인 거래 내역, 대전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의 비리 관련 문서, 그리고 수많은 비자금 계좌 정보들이 담겨 있었다. 이 모든 것은 김철우 회장과 박영수가 지난 몇 년간 공모하여 은밀히 진행해온 범죄의 증거들이었다. 민주는 모든 데이터가 복사되는 동안 김현우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조심하십시오. 지금 블랙워터의 오버로드가 당신의 존재를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때였다. 서버실 문이 갑자기 쾅 하고 열렸다. 선우그룹의 보안팀 요원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박영수의 지시를 받고 김현우를 추적해 온 것이었다. 박영수는 김현우의 수상한 움직임을 감지하고 그가 서버실에 침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었다. 박영수는 고스트의 존재를 확신하고 있었고 김현우가 고스트의 꼭두각시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김현우,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보안팀장이 김현우에게 소리쳤다. 김현우는 순간 얼어붙었다. 그는 외부 저장 장치를 필사적으로 숨기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보안 팀원들이 그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붙잡히는 순간에도 외부 저장 장치를 놓지 않으려 발버둥 쳤다. 민주는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김현우가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즉시 선우그룹 본사 전체의 보안 시스템을 마비시켰다. 서버실의 불이 깜빡이고 경고음이 울려 퍼졌다. CCTV 화면은 모두 검은색으로 변했고 잠겨있던 문들이 일제히 열렸다. 보안 팀원들은 혼란에 빠졌다. 이 틈을 타 김현우는 가까스로 보안 팀원들의 소나귀에서 벗어났다. 그는 외부 저장 장치를 움켜쥐고 서버실 밖으로 뛰쳐나갔다. 복되는 비상등만 깜빡이고 있었다. 김현우는 정신없이 뛰었다. 그의 귀에는 보안 팀원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놓치지 마. 반드시 잡아야 해. 김현우는 선우그룹 본사 건물을 빠져나와 거리를 질주했다. 그는 마치 영화 속 주인공처럼 필사적으로 달렸다. 그가 도착한 곳은 민준이 사전에 지정해둔 안전가옥이었다. 화곡동에 있는 낡은 창고 건물이었다. 그곳은 민준이 과거 고스트 시절 비상시를 대비해 마련해두었던 비밀 은신처였다. 김현우는 숨을 헐떡이며 안으로 들어섰다. 창고 안은 낡은 기계들과 먼지로 가득했지만 한쪽에 민준이 미리 준비해둔 노트북과 통신 장비들이 놓여 있었다. 김현우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켜고 민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제가 해냈습니다. 데이터 가져왔어요. 민준은 김현우의 메시지를 확인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잘했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그 데이터는 당신 아버지의 모든 죄를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입니다. 김현우는 화면 속 메시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런데 당신은 도대체 누구세요? 왜 저를 돕는 거죠? 민준은 잠시 망설였다. 그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때가 왔다고 판단했다. 저는 당신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이재민 씨의 아들 이민준입니다. 그리고 저는 한때 고스트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김현우는 충격에 휩싸였다. 이민준 자신의 아버지가 무능하다고 비웃고 해고했던 그 이재민의 아들이자 한때 전설로 불리던 고스트라니.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오만했는지 깨달았다. 김현우는 민준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민준아,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희 아버지께 그리고 너에게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이제야 알았어. 민준은 김현우의 사과를 들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그의 복수는 단순히 김철우 회장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김현우를 통해 진실을 깨닫게 하고 그를 통해 아버지의 억울함을 밝히고 싶었다. 이제부터 우리는 함께 싸워야 합니다. 당신 아버지의 모든 비리를 세상에 폭로해야 합니다. 김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오만함 대신 진심 어린 후회와 결의가 서려 있었다. 알았어, 민준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게. 아버지의 죄를 내가 대신 갚을게. 김현우는 자신이 가지고 온 외부 저장 장치를 민준에게 건넸다. 민준은 그 데이터를 자신의 메인 서버로 옮기기 시작했다. 그때 블랙워터의 오버로드가 민준의 서버로 역추적 공격을 시작했다. 오버로드는 민준이 고스트라는 것을 직감하고 그를 제거하려 했다. 민준의 모니터 화면에는 방화벽이 뚫리는 경고 메시지들이 빠르게 깜빡였다. 민준은 침착하게 대응했다. 그는 오버로드의 공격 패턴을 분석하며 역으로 함정을 설치했다. 그는 자신의 서버에 더미 데이터를 심어 오버로드를 유인했고 그들이 함정에 빠지는 순간 강력한 카운터 공격을 날렸다. 그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빛처럼 빠르게 움직였다. 복잡한 알고리즘과 암호화된 코드들이 화면을 뒤덮었다.
오비로드는 민준의 방역에 당황했다. 그는 민준이 단순한 해커가 아니라 자신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실력을 가진 고스트라는 것을 확신했다. 내 녀석이 고스트였나 감히 내 영역을 침범하다니. 오버로드는 분노에 차서 외쳤다. 그는 민준에게 직접적인 메시지를 보냈다. 내 아버지는 병원에서 목숨을 부지하고 있지. 계속 내 일에 간섭하면 네 아버지는 그 병원 침대에서 마지막 숨을 쉬게 될 거다. 민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들은 아버지의 병원까지 알고 있었다. 블랙워터는 단순히 사이버 공간에서만 활동하는 조직이 아니었다. 그들은 현실에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민준은 분노의 치를 떨었다. 하지만 그는 평정심을 잃지 않았다.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서는 더욱 냉철해져야 했다. 그는 즉시 이현준 경위에게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냈다. 메시지에는 박영수가 블랙워터의 핵심 인물이며 그가 김철우 회장의 비자금 조성과 대전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의 불법적인 조작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또한 박영수가 현재 해외에 있으며 곧 한국으로 입국할 것이라는 정보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민주는 자신의 아버지가 입원해 있는 강서구 명진 종합병원의 보안을 강화해달라고 간접적으로 요청했다. 이현준 경위는 민준이 보낸 메시지를 받고 경악했다. 블랙워터와 선우그룹의 연결고리가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나다니. 그는 즉시 팀원들에게 박영수의 입국 정보를 확인하고 체포 작전을 지시했다. 동시에 명진 종합병원 측에 연락하여 이재민 환자의 보안을 강화하도록 요청했다. 이현준 경위는 이제 고스트의 정체가 이재민의 아들 이민준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하게 되었다. 그리고 고스트가 단지 복수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범죄 조직을 무너뜨리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민준은 오버로드와의 사이버전을 계속했다. 그는 오버로드의 공격을 막아내는 동시에 그들의 시스템에 침투하여 그들의 약점을 찾아내려 애썼다. 김현우는 옆에서 민준의 모습을 지켜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민준의 손놀림은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빠르고 정확했다. 그는 마치 컴퓨터와 하나가 된 것 같았다. 오베오로드, 네가 누구든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민준의 목소리는 낮게 깔려 있었다. 그의 눈은 복수심과 함께 아버지를 지키겠다는 강렬한 의지로 불타올랐다. 그는 지금 벼랑 끝에서 춤을 추고 있었다. 한 발짝만 잘못 디뎌도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는 위험한 싸움이었다. 하지만 그는 물러설 생각이 없었다. 그의 싸움은 이제 김철우 회장과 블랙워터라는 거대한 악의 축과 직접적으로 맞서는 전면전으로 확대되고 있었다. 이민준의 방은 이제 전장과 다름없었다. 6대의 모니터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빛이 그의 얼굴을 창백하게 비췄다. 오버로드와의 사이버 전쟁은 더욱 격렬해졌다. 오버로드는 블랙워터의 최고 기술자답게 강력한 해킹 도구와 정교한 전략으로 민준의 방어선을 맹렬히 공격해왔다. 민준의 심장은 쿵쾅거렸지만 그의 손은 흔들림 없이 키보드를 두드렸다. 아버지의 안전과 복수의 완성을 위해 그는 물러설 수 없었다. 고스트, 내 녀석이 감히 내 영역에 발을 들이다니. 용서할 수 없다. 오버로드의 목소리가 민준의 컴퓨터 스피커를 통해 들려왔다. 변조된 목소리였지만 그 속에 담긴 분노와 살기는 민준의 등골을 오싹하게 했다. 민준은 대꾸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오버로드의 공격 패턴을 분석하며 역으로 그의 시스템에 침투할 방법을 찾았다. 그는 오버로드가 사용하는 암호화 방식과 특정 코드의 취약점을 발견했다. 그것은 오버로드가 과거 사용했던 오래된 해킹 습관과 일치했다. 민준은 이 약점을 파고들어
오버로드의 방어선을 뚫으려 시도했다. 한편 김현우는 민준의 안전가옥에서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민준이 준 데이터를 검토하며 김철우 회장의 비리가 얼마나 뿌리 깊은지 깨달았다. 자신의 아버지가 이토록 추악한 일을 벌였다는 사실에 그는 깊은 죄책감을 느꼈다. 김현우는 민준의 노트북을 통해 블랙워터와 김철우 회장의 통화 녹음 파일을 다시 들었다. 그들의 대화 속에서 김현우의 아버지에 대한 냉대와 이용하려는 의도가 명확히 드러났다. 김현우는 울분을 토했다. 그는 더 이상 아버지의 꼭두각시로 살 수 없었다. 그는 이제 진정한 조력자가 되어 민준을 돕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이현준 경위는 공항에서 박영수 체포작전을 지휘하고 있었다. 고스트가 제공한 정보는 정확했다. 박영수는 예상 시간에 정확히 한국으로 입국하고 있었다. 이현준 경위는 팀원들에게 지시를 내렸고 박영수는 공항 검색대를 통과하는 순간 체포되었다. 박영수는 저항했지만 이현준 경위는 그의 손에 수갑을 채우며 말했다. 박영수 씨, 국제자금 세탁 및 사이버 범죄 혐의로 체포합니다. 블랙워터의 모든 죄를 당신이 증명해야 할 겁니다. 박영수의 얼굴에는 절망감이 역력했다. 박영수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은 곧바로 오버로드에게 전달되었다. 오버로드는 분노의 치를 떨었다. 그는 자신의 핵심 자금책이 잡혔다는 사실에 고스트의 존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에 대한 증오를 불태웠다. 오버로드는 민준의 아버지 이재민이 입원한 명진종합병원의 내부 전산망에 침투하여 이재민의 의료 기록을 조작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재민의 생체 신호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의료 시스템에 오류를 일으켜 혼란을 야기했다. 이는 민준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동시에 고스트의 정체를 세상에 드러내려는 의도였다. 민준은 모니터 화면에서 아버지의 생체 신호가 급격히 불안정해지는 것을 확인하고 경악했다. 젠장 오버로드 이 자식. 그는 즉시 명진종합병원의 전산망에 침투하여 오버로드의 공격을 막아냈다. 민준의 손놀림은 광속이었다. 그는 방어벽을 재구축하고 오버로드가 심어놓은 악성 코드를 제거하며 시스템을 복구했다. 아버지의 생체 신호는 다시 안정되었지만 민준의 심장은 여전히 불안하게 뛰었다. 블랙워터는 단순한 해커 조직이 아니었다. 그들은 현실에서도 민준의 가족을 위협할 수 있는 존재들이었다. 민준은 오버로드에게 역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내 가족을 건드리면 너는 이 세상 그 어떤 곳에서도 숨을 수 없을 것이다. 네 존재의 흔적을 완전히 지워주겠다. 오버로드는 민준의 메시지에 비웃음으로 답했다. 하하하, 고스트. 네 실력이 녹슬지는 않았군. 하지만 시간 낭비다. 곧 너는 모든 것을 잃게 될 테니. 대전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는 우리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그리고 네 아버지는 그 프로젝트와 함께 사라질 거야. 오버로드의 말에 민준의 머릿속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대전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아버지의 모든 것이 담겨있던 그 프로젝트가 블랙워터의 손에 넘어간다면, 그리고 아버지가 그 프로젝트와 함께 사라진다는 것은 그들이 아버지를 영원히 침묵시키려 한다는 의미였다. 민준은 직감적으로 오버로드가 대전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의 핵심 시스템을 공격하여 프로젝트 자체를 무력화시키려 한다는 것을 알았다. 이 프로젝트가 무너지면 김철우 회장은 모든 책임을 이재민에게 전가할 것이고 이재민은 평생을 감옥에서 썩게 될 터였다. 민준은 김현우에게 급히 연락했다. 김현우, 대전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의 핵심 서버 위치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해요. 오버로드가 그곳을 노리고 있습니다. 김현우는 민준의 다급한 목소리에 긴장했다.
그는 자신이 가져온 데이터를 다시 검토하며 대전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의 핵심 서버에 대한 정보를 찾아냈다. 민준아, 여기 대전 유성구에 있는 정부 데이터 센터에 핵심 서버가 있어. 선우그룹은 이 서버에 원격으로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 하지만 접근 권한은 김철우 회장만 가지고 있어. 민주는 김현우의 말에 잠시 침묵했다. 김철우 회장의 접근 권한. 그것을 어떻게 얻어낼 것인가? 그때 그의 머릿속에 번개 같은 아이디어가 스쳐 지나갔다. 김철우 회장은 지금쯤 박영수의 체포 소식을 듣고 패닉 상태일 것이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모든 비리를 숨기기 위해 대전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의 핵심 서버에 접근하여 데이터를 조작하려 할 터였다. 민주는 김현우에게 지시했다. 김현우, 김철우 회장의 컴퓨터에 원격으로 접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대전 스마트시티 서버에 로그인하는 순간 그의 접근 권한을 복사해야 합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김현우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민준이 알려준 방법대로 김철우 회장의 컴퓨터에 몰래 접근했다. 김철우 회장은 예상대로 박영수의 체포 소식에 당황하여 대전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의 핵심 서버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조작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비리가 드러날까봐 두려워하며 광적으로 시스템을 조작하고 있었다. 김현우는 민준의 지시에 따라 김철우 회장의 접근 권한을 복사했다. 이 모든 과정은 순식간에 이루어졌다. 민준은 김현우가 복사한 접근 권한을 자신의 시스템에 입력했고 마침내 대전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의 핵심 서버에 침투하는 데 성공했다. 그곳은 마치 거대한 미로 같았다. 수많은 코드와 데이터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바로 그때 오버로드의 공격이 시작되었다. 그는 대전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의 핵심 시스템에 랜섬웨어를 심어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모든 데이터를 암호화하려 했다. 오버로드의 공격은 빠르고 강력했다. 시스템의 방어벽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민주는 자신의 눈앞에서 대전 스마트시티 프로젝트가 파괴되는 것을 막아야 했다. 민준과 오버로드의 마지막 대결이 시작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해킹 대결이 아니라 기술과 지능 그리고 의지의 싸움이었다. 민준은 자신의 모든 능력을 총동원했다. 그는 오버로드가 심어놓은 랜섬웨어를 분석하고 그들의 코드 속에서 약점을 찾아냈다. 그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움직였다. 모니터 화면에는 이해할 수 없는 코드들이 폭풍처럼 몰아쳤다. 민주는 랜섬웨어의 암호화 알고리즘을 역추적하며 해독키를 찾아냈다. 그리고 그 해독키를 이용해 랜섬웨어를 무력화시키려 했다. 하지만 오버로드는 만만치 않았다. 그는 민준의 시도를 감지하고 더욱 강력한 공격을 퍼부었다. 시스템은 다시 한번 마비될 위기에 처했다. 민준의 얼굴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그때 민준은 과거 고스트 시절 자신이 개발했던 그림자 네트워크 섀도우 네트워크라는 비장의 무기를 떠올렸다. 그것은 어떤 방어벽도 뚫을 수 있는 가상 네트워크이자 동시에 상대방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역추적 시스템이었다. 민준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림자 네트워크를 가동했다. 그림자 네트워크가 가동되자 민준의 모니터 화면에 오버로드의 위치가 희미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는 오버로드가 한국이 아닌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오버로드의 시스템은 민준의 그림자 네트워크에 의해 역으로 추적당하기 시작했다. 오버로드는 당황했다. 그는 자신의 위치가 노출될 위기에 처하자 모든 공격을 중단하고 시스템을 폐쇄하려 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민준은 오버로드의 핵심 서버에 침투하여 그들의 모든 데이터를 복사했다. 그리고 그들의 시스템에 강력한 바이러스를 심어
모든 것을 파괴했다. 오버로드의 시스템은 순식간에 마비되었고 그의 화면은 완전히 검은색으로 변했다. 젠장 고스트, 내 녀석. 오버로드의 절규가 민준의 스피커를 통해 마지막으로 들려왔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절망감이 서려 있었다. 민준은 오버로드의 시스템을 완전히 마비시키고 대전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의 핵심 시스템을 복구했다. 시스템은 다시 안정화되었고 모든 데이터는 안전하게 보존되었다. 그는 모든 증거를 취합하여 이현준 경위에게 암호화된 파일로 전송했다. 파일 안에는 김철우 회장과 블랙워터의 모든 불법 행위, 그리고 오버로드의 신원과 위치까지 담겨 있었다. 민주는 자신의 손목에 채워진 낡은 시계를 바라보았다. 깨진 유리가 이제는 승리의 빛을 반사하는 듯했다. 그는 마침내 모든 것을 해냈다.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들을 괴롭힌 악당들에게 복수했다. 이제 이 모든 지옥 같은 싸움은 끝이 났다. 그의 눈에는 안도감과 함께 알 수 없는 공허함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이민준의 방에 고요가 찾아왔다. 모니터에서 뿜어져 나오던 격렬한 푸른빛 대신 차분한 주황색 불빛이 은은하게 감돌았다. 오버로드와의 마지막 대결 이후 민준은 깊은 피로감에 휩싸였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만족감과 안도감이 교차했다. 모든 싸움이 끝났다는 평화가 찾아온 것이다. 박영수의 체포 소식은 김철우 회장에게 비수처럼 꽂혔다. 그는 자신의 가장 믿음직한 자금 세탁책이 잡혔다는 사실에 경악했고 동시에 자신의 모든 비리가 드러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직감했다. 김철우 회장은 급히 해외 도피를 시도했지만 이미 늦었다. 이현준 경위는 민준이 보낸 블랙워터와 김철우 회장의 모든 범죄 증거를 가지고 김철우 회장을 긴급 체포했다. 김철우 회장은 체포되는 순간까지도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발버둥 쳤지만 증거들은 너무나 명백했다. 선우그룹은 김철우 회장의 비리로 인해 주가가 폭락하고 대내외적으로 신뢰를 잃으며 파산 직전에 놓였다. 오버로드는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었지만 민준이 제공한 정확한 위치 정보와 신원, 그리고 그의 시스템에 심어놓은 파괴적인 바이러스 덕분에 해당 국가의 사이버 보안 당국에 의해 체포되었다. 블랙워터 조직은 오버로드의 체포와 함께 그들의 핵심 시스템이 마비되면서 와해되기 시작했다.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던 거대한 사이버 범죄 조직이 한 청년의 손에 의해 무너진 것이다. 김현우는 민준의 안전가옥에서 이 모든 뉴스를 접했다. 김철우 회장이 체포되고 선우그룹이 몰락하는 것을 보며 그는 충격과 함께 깊은 회한에 잠겼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고 맹목적이었는지를 깨달았다. 그는 민준의 노트북을 찾아 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민준아, 아버지와 우리 회사의 모든 죄를 내가 대신 갚을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김현우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함께 민준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민준은 김현우의 메시지를 보고 미소 지었다. 그는 김현우가 진심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느꼈다. 김현우, 당신의 아버지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달라요. 당신은 진실을 알았고 이제 당신의 의지로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가진 것을 좋은 일에 사용하세요. 김현우는 민준의 말에 깊이 감동했다. 그는 민준을 만나러 병원으로 향했다. 강서구 명진 종합병원 병실. 민준의 아버지 이재민은 병세가 많이 호전되어 있었다. 그는 민준의 손을 잡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민준아, 고맙다. 아빠 명예를 되찾아줘서 정말 고맙다. 민준은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다. 아빠,
이제 다 끝났어요. 아빠는 아무 잘못 없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그때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김현우가 들어섰다. 그는 민준과 이재민 앞에 고개를 숙였다. 이재민 어르신, 그리고 민준아. 정말 죄송합니다. 제 아버지의 잘못을 제가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어르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민준이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이재민은 김현우의 사과에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는 김현우가 김철우 회장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현우 군, 자네가 왜 여기에? 김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아버지의 모든 비리를 고백했다.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민준과 이재민을 무시하고 경멸했는지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의 얼굴은 부끄러움과 후회로 물들어 있었다. 이재민은 김현우의 진심 어린 사과에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현우 군, 자네의 아버지가 저지른 잘못은 분명 크네. 하지만 자네는 이제라도 진실을 알고 잘못을 뉘우치려 하는군. 자네의 진심을 알겠네. 이재민은 김현우의 손을 잡았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온화한 미소가 번졌다. 민주는 이 모든 장면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의 마음속에 있던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의 복수는 단순히 악을 처벌하는 것을 넘어 잘못된 사람을 바른 길로 이끄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었다. 김현우는 오해했던 인물 타입 B로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진심으로 사죄하며 민준의 진정한 조력자가 되었다. 며칠 후 이재민은 건강을 회복하고 퇴원했다. 선우그룹은 이재민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명예를 회복시켜 주었다. 또한 그가 투자 사기로 잃었던 모든 재산과 위자료까지 전액 보상했다. 이재민은 평생을 몸바쳤던 건설업계를 떠나 시골에서 작은 농사를 짓기로 결정했다. 그는 더 이상 도시의 번잡함과 권력 다툼에 휩쓸리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민준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다. 국가사이버안보국 NCA에서 그를 특별 채용하고 싶다는 제안이 들어온 것이다. 그들은 고스트의 존재와 그의 뛰어난 능력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에게 국가의 사이버 보안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맡기고 싶어 했다. 민주는 자신의 재능을 국가와 사회를 위해 사용하고 싶다는 오랜 꿈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고심 끝에 제안을 수락했다. 하지만 그의 고스트라는 이름과 과거 활동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다. 그는 이제 음지에서 국가를 지키는 그림자 영웅이 되는 것이었다. 민주는 김현우와 함께 강서구의 한 카페에 앉아 있었다. 햇살이 창문 너머로 쏟아져 들어왔다. 민준아, 정말 고맙다. 내 덕분에 내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 같아. 김현우는 진심으로 말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여유와 평화가 감돌았다. 뭘, 김현우, 당신도 이제 진정한 자신을 찾은 거잖아. 민주는 따뜻하게 답했다. 나는 이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중 남은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고 싶어. 그리고 너와 함께 사이버 범죄 피해자들을 돕는 재단을 설립하고 싶다. 김현우의 눈빛은 진지했다. 민주는 김현우의 제안에 잠시 놀랐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이야. 당신의 능력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야. 두 사람은 지난 몇 달간 겪었던 일들을 회상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아버지의 위기, 김철우 회장의 악행, 블랙워터와의 치열한 사이버 전쟁, 그리고 김현우의 변화까지. 이 모든 과정이 민준을 성장시켰고 그에게 새로운 삶의 목적을 부여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힌 고스트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재능을 사용하여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희망찬 미래를 꿈꾸는 청년이었다. 시간은 흘러 3년이 지났다. 이민주는 이제 더 이상 반지하방에 갇힌 고독한 천재가 아니었다.
그는 국가사이버안보국의 핵심 인재로 성장해 있었다. 그의 공식 직함은 사이버 보안 수석 연구원이었지만 실제로는 국가의 주요 전산망을 수호하고 국제적인 사이버 테러를 막아내는 보이지 않는 방패였다. 그의 사무실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국가사이버안보국 청사의 고층에 자리하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왔고 그가 지키는 이 도시의 불빛은 그에게 깊은 책임감과 보람을 안겨주었다. 민준의 책상 위에는 여전히 낡은 은색 시계가 놓여 있었다. 깨진 유리는 이제 전문 기술자의 손에 의해 감쪽같이 수리되어 있었고 표면은 은은한 광택을 내고 있었다. 시계는 과거의 고통을 잊지 않되 그것을 극복하고 나아가는 그의 삶을 상징하는 듯했다. 그 옆에는 아버지 이재민과 김현우 그리고 민준이 함께 찍은 사진이 놓여 있었다. 세 남자는 활짝 웃고 있었고 사진 속에는 그들이 함께 만들어낸 새로운 시작의 약속이 담겨 있었다. 이재민은 시골에서 작은 유기농 농장을 운영하며 평화로운 노년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도시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자신의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가끔 민준이 찾아갈 때면 이재민은 직접 키운 신선한 채소와 과일로 푸짐한 식탁을 차려주었다. 그는 아들을 자랑스러워했지만 민준의 직업에 대해서는 깊이 묻지 않았다. 그저 민준이 행복하고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만족했다. 김현우는 아버지 김철우 회장의 몰락 이후 남은 재산을 모두 사회에 환원하고 민준과 함께 새로운 시작 재단을 설립했다. 이 재단은 사이버 범죄 피해자들에게 법률 및 심리 상담을 제공하고 경제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사이버 해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에게는 무료로 코딩 교육을 제공하여 그들이 자신의 재능을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왔다. 김현우는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동분서주하며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오만한 재벌 2세가 아니었다. 겸손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회적 기업가로 변모한 것이다. 어느 가을날, 민준은 김현우와 함께 새로운 시작 재단이 주최하는 청소년 코딩 경진대회 시상식에 참석했다. 대회는 강서구의 한 중학교 강당에서 열렸다. 무대 위에는 재단의 로고와 함께 미래를 코딩하다라는 슬로건이 걸려 있었다. 김현우는 사회를 보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 이 대회를 통해 꿈을 키우고 재능을 발견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큰 박수를 보냅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저의 오랜 친구이자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 이민준 수석연구원 덕분입니다. 객석에서는 큰 박수가 터져 나왔다. 민준은 살짝 쑥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무대 위로 올라섰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이민준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서 있는 여러분의 열정과 재능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코딩은 단순히 컴퓨터 언어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도구든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선한 도구가 될 수도 악한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민준은 잠시 말을 멈추고 객석의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저는 과거에 저의 능력을 오용하여 많은 실수를 저지를 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다시 일어섰습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어려운 선택의 순간에 직면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선한 의지를 믿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재능을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데 사용하십시오. 민준의 진심 어린 연설은 학생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몇몇 학생들은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다. 시상식이 끝난 후 한 학생이 민준에게 다가왔다. 그 학생은 낡은 스마트폰을 내밀며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저도 컴퓨터밖에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저도 뭔가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다. 민주는 학생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물론이지. 너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중요한 건 네가 무엇을 위해 코딩하느냐 하는 거야. 재단에 언제든지 찾아와. 내가 기꺼이 너의 멘토가 되어줄게. 민주는 그 학생의 눈에서 과거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그는 이제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현준 경위는 민준의 연설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그는 민준이 단순히 고스트라는 전설적인 해커를 넘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진정한 리더로 성장했음을 깨달았다. 이현준 경위는 이후 국가사이버안보국에서 민준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었다. 그들은 함께 수많은 사이버 범죄를 해결하며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는 파트너가 되었다. 얼마 후 민준은 시골에 있는 아버지의 농장을 방문했다. 농장 주변에는 황금빛으로 물든 벼가 가득했다. 이재민은 땀을 흘리며 농작물을 살피고 있었다. 아빠, 제가 왔어요. 민준이 환하게 웃으며 달려가자. 이재민은 반갑게 아들을 맞았다. 민준아, 어서 와라. 오랜만이구나. 아빠가 직접 키운 햅쌀로 밥 지어놨다. 이재민은 민준의 손을 잡고 농장 주변을 거닐었다. 민준아, 아빠는 이제 아무것도 부러울 게 없단다. 네가 이렇게 잘 자라주고 네가 하는 일이 세상에 이로운 일이라는 걸 아니까 아빠는 더 바랄 게 없어. 이재민의 눈에는 깊은 사랑과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 민주는 아버지의 품에 안겼다. 그의 마음은 따뜻한 행복감으로 가득 찼다.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자신이 지켜야 할 세상이 있었다. 저녁 식사 후 민주는 낡은 시계를 만지작거렸다. 시계에 깨진 유리는 이제 매끈하게 수리되어 있었고 그 위에 새겨진 작은 번개 문양은 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상징하는 듯했다. 그는 이제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진정한 자신을 찾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는 고독한 영웅이 아닌 함께하는 이들과 더불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리더로 성장했다. 민주는 자신의 노트북을 켜고 짧은 코드를 입력했다. 화면에는 작은 문구가 나타났다. Connected, Protecting the Future. 연결됨, 미래를 보호합니다. 그는 이 문구를 통해 자신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의 능력은 더 이상 복수를 위한 도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미래를 구축하고 약자를 보호하며 세상을 더 안전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만드는 데 사용될 것이었다. 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며 세상에 희망을 전하는 영원한 영웅의 서사시였다.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시면 이런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더 많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